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CPI 발표 하루 전날인데 지금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관해서 오늘 외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금리 추세에 관해서 추론을 한번 해보면 향후 하반기 장세가 어떨지에 관해서 우리가 100%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대만 문제가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아직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명확한 봉합의 어떤 그 뉘앙스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경제 지표 자체로는 그나마 지금 조금씩은 호전되고 있는 와중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큰 프레임상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자, 구체적인 사례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비트메인 공동 창립자, 투자자 신뢰 회복에 시간 필요, 이런 얘기가 뭐 테크크런치에 나왔다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 크립토, 이 월드에 관해서 테크크런치는 원래 이 크립토 시장에 관해서 관여가 잘 안 돼 있는 데거든요. 테크크런치가 말 그대로 뭐 전자기기 이런 거하고 깊숙하게 관련돼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크립토에 관련한 기사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블룸버그 크립토 카테고리가 따로 있냐. 요런 거죠. 한마디로. 요런 뉘앙스를 이제 큰 흐름의 뷰를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베리 실버트가 뭐 간간히 이제 막 뭐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언급을 하는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뷰의 어떤 그 타임 프레임이 일반적인 개인들이 생각하는 타임 프레임과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 인플루언서가 얘기할 때 그거는 필터링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고로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이 바닥에 들어와서 기업 구조를 만든 사람이고 지금 크립토 월드도 전체적인 구조를 성립하는 사람이지 그냥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그냥 뭐 그거를 운영하는 모회사의 대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간과하는 게 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근데 제가 좀 약간 여러분들의 시각이나 이런 걸 좀 넓혀드리기 위해서 영상에서 이제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트메인 공동 창립자 투자자 신뢰 회복에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격 회복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신뢰를 쌓려면 가격을 올려놔야지 신뢰를 쌓죠. 거기에 이제 준하게 사람들이 보통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보면 로빈후드의 스텔라 루멘 아발란체가 뭐 상장했다. 스텔라 루멘이 일시적으로 10% 가까이 또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이제 로빈후드가 중요한 거래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아발란체, 마틱, 시바이누 이렇게 일단 쭉 있죠. 그래서 15개인가? 아마 될 거예요. 13개에서 2개가 이제 추가돼서 15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 괜찮은 코인들이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추렸어요. 그래서 시바이누까지 말씀드렸고, 유니스왑,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스텔라 루멘, 비트코인 캐시, BSV, 그리고 콤파운드까지 해서 아마 15개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한 논쟁이 아마 머지가 끝나고 나서도 아마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뭐 가격 같다 올렸다 내렸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판에 만약에 폭등을 시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저도 장투자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버리면 반드시 익절을 해야 돼요.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이더리움하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주일 동안 계속 상승을 한다. 그러면 워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익절을 해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연준의 큰 승리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좀 전에 이제 앞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뉴욕 연준의 조사에 따르면 7월 응답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6.2%, 향후에 3년 동안 3.2%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CPI 발표 하루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글로벌 리스트,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들의 뭐 어떤 페이크적인 거냐 아니면 사실적인 거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제가 지난달 영상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은 이미 내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실제로 아마 조만간에 나오는 지표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전망은 휘발유 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식품 및 주택의 급격한 급증도 미래에 줄어들 것이라는 믿음이 커지면서 7월에 크게 감소했다. 이 지표가 어떻게 향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휘발유 가격이는 이미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 근데 사실 지표에 나오진 않았었죠. 예, 그래서 향후에 아마 나올 것 같고, 자, 뭐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그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별로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 마음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열정을 따르세요. 워렌 버핏. 그러니까 누가 트위터에 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글인데 제가 이 말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재밌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거를 한번 곰곰이 한번.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돈을 쫓고 명예를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 내 가슴 깊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 난 이거 너무 재밌다. 그러면 당장 돈이 안 벌려도 내가 여기 관심이 있고 재밌으면, 재미나서 이거를 계속해서 파고드는 사람을 아무리 유능한 인재도 그걸 쫓아갈 수는 없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근데 지금 연세가 드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회전하기에 힘드신 분들, 가족 부양하기에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늦었구나 아마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다 각자의 이 상황에 맞게 늦지 않게 자기가 각자 알아서 해야 될 거라고 전 근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하기 싫은 일을 죽을 때까지 하고 살까요? 그나마 재미난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돈은 따라오게 돼 있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김에 이게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이 얘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래서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7월 모든 시간대에 걸쳐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다 하락했어요. 전면적으로. 그래서 1년짜리는 6.8에서 6.25, 그리고 6개월짜리는 2.8에서 3년에서 3.25, 5년짜리는 2.3으로 전망의 변화는 몇 주 동안 휘발유 가격이 하락한 후 나타나고 있다. 급격하게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 현재 추세다. 미국 상원 인플레 감축법 통과, 중간선거 앞둔 바이든의 승리 종합. 제가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얘기가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시장에 작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중한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또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는 거고, 2층 아저씨께서 트위터에 이제 한 말씀 올려주셨어요. 근데 2층 아저씨가 하시는 사업이 저는 잘 되기를 먼발치에서 응원합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진 않지만 어쨌건 좋은 분이고 잘 되시기를 기원해요. 그래서 한 말씀 남겨주셨는데, 트위터 팔로워가 감소하고 지금 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정보 올려도 반응도 없고, 그럼 바닥이었던 것 같고, 팔로워도 쑥쑥 늘고, 별거 없는 글이 리트윗도 많이 되고, 스페이스에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고점이었던 것 같다.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떤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현재는 어떤 장세인가요? 자, 각자 이제 맞춰서 보시고, 저도 이제 구독자가 아주 야금야금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계속 감소를 해요. 이게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유튜브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사에서, 구글에서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으로 밀어줄 때가 있어요. 밀어줄 때가 있고, 저같이 좀 오래 한 사람들은 그냥 알고리즘에서 밀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신상품이 나왔다. 그럼 막 밀어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저도 마찬가지로 한동안 구글에서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근데 이게 계속 이제 그런 게 있다, 패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반기 쿠팡 대출 나오나 쿠팡 파이낸셜 여전업 등록했다. 이 뭔 얘기냐? 금융업에 진출한다는 얘기예요. 쿠팡이. 제가 어저께 이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알리바바가 어떻게 했었죠? 이커머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상품을 팔았었죠. 그러다가 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게 파이낸셜을 설립을 하죠. 그게 엔트 파이낸셜이죠. 자, 싱가포르에 있는. 자, 쿠팡도 똑같은 지금 길을 걷고 있어요. 쿠팡이 올 하반기 쿠팡 파이낸셜 이름으로 금융업에 본격 뛰어든다. 대출을 시작할 거예요. 그 은행보다 더 턱이 낮죠. 사실은. 쿠팡은 매일매일 거의 뭐 사용을 많이 하니까. 자, 하여튼 뭐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플랫폼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한다. 그럼 기존의 은행들도 어떻게 될까? 거기서 살아남는 은행들이 있고 사라질 은행들이 있겠지만 거의 90%의 은행은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각 이커머스 앱, 자, 이렇게 많이 쿠팡과 이렇게 격차가 커요. 단지 거래량을 많이 늘리고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쿠팡이 전략적으로 움직일까요? 결정적인 칼은 아직 빼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발톱을 아직 드러내진 않았어요. 소프트뱅크 3개월 만에 30조 5천억 날렸다. 소프트뱅크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기사를 보통 많이 쓰냐면 손정이 감을 잃었다, 손정이 망했다, 소프트뱅크 망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유동성 주입을 하는 거예요. 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쿠팡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소프트뱅크하고 관련돼 있는 자회사들 있죠. 거기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적이 안 나와도 무차별적으로 그냥 자금 투입을 하는 거예요. 쿠팡이 회원을 그렇게 많이 모집을 했다. 우버도 또 관련돼 있죠. 차량 공유에 관한 핵심 기술을 또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이커머스 업체들보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어떤 그 기술을 통해서 지금 쿠팡이 사람을 통해서 서비스를 지금 뭐 대중들한테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로봇이 들어가면 과연 나중에 향후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냥 뭐 좀 넓게, 폭넓게 바라보시라는 거죠.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 이게 당장 내가 투자하는 코인하고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실 때도 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다 관념이 다 다르고 시각차가 이런 어떤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